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제주 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은 제주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주도가 내년 재정 형편이 어렵다며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 예산을 줄일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에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비 공동부담에 합의했습니다. 초중고 급식 예산 400억 원 가운데 제주도가 60%, 교육청이 40%를 분담하기로 해 행정과 교육의 협치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와 교육청은 더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내년 재정 사정이 어렵다며 급식 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연간 450억 원 규모의 교육 지원 예산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에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부담하는 급식 예산 비율은 60%에서 더 낮춰 조정하고 학교 체육관 신축 예산도 현행 50%에서 하향 조정하며 각종 교육 지원 사업도 30% 수준의 예산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이 좋으면 제가 이렇진 않죠.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장기간 끌었으니 이 사업은 좀 이런 제도를 대체해서 계속 가지 않겠느냐. 제주도 교육청은 일정 부분의 예산 감축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급식비 분담률 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의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비 예산까지 건드리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그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감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주도정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주도 내의 학교의 무상급식의 어떤 결실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제주도와 교육청은 조만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 예정인데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지원 예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보수진영 포럼에 참석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수감기관의 대표인 지사가 서울에 가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현안이 산적한데도 지사가 중앙정치에 집중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며 도민들에게 인정부터 받고 그렇지 못하면 지사직을 사퇴해 중앙정치에 주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현 공항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엔 현 공항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은 배제되고 있다면 안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백초의 한 대꼴로 쉴 새 없이 이착륙하는 항공기들. 제주공항 주변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소음이 이어집니다. 공항 주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측정한 소음은 최고 92데시벨. 농기계 전자톱이 옆에서 가동되거나 작업이 한창인 공장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1시간 가까이 마을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평균 87데시벨 이상이 나왔는데요. 항공기가 뜰 때마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웠고 정상적인 대화도 힘들었습니다. 제주공항 인근 소음 피해 지역은 7개 읍면의 마녀 가구 3만 6천여 명이 소음 피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 마냥 이 소음 때문에 일어나고 잠잘 때도 비행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자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난청이 좀 있어요.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타이어와 활주로의 마찰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과 매연 피해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상은 에어컨과 이중창 설치, 보청기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지난해에는 공항소음 민원센터도 설치돼 체계적인 소음 피해 분석과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의 대안으로 형공항 확장안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면서 주민들은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국토교통부 모두 제2공항 찬반 의견에만 귀 기울일 뿐 정작 당사자인 자신들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언론을 통해 갖고 지금 여기 지역 주민들이 저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현재 이 공항에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형공항 활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제주도 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은 오늘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700억 원이 넘는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안동우 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 청사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 일부 청사는 낡아 비과세 민원인의 불편이 크다며 일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본 예산이 투입되는 2023년에 상황을 보면서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가을 산행철을 맞아 제주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오름 훼손에 제주도가 잇따른 처방을 내놓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가을 억새로 유명한 새별오름. 요즘 주말이면 하루 4천여 명이 찾을 만큼 탐방객으로 붐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탐방로가 아닌 억새밭에 들어가 사진을 찍습니다. 곳곳에 억새가 꺾이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면서 붉은 송이층이 드러났습니다. 탐방로 주변도 침식이 진행되면서 10cm 이상 깎여 나갔습니다. 오름은 처음 왔는데요. 너무 예쁘고요. 바람도 너무 좋고 지자체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길에도 이렇게 포장을 조금 더 해주시고 하시면. 인근의 또 다른 오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탐방객이 급증한 데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탐방객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차량의 출입이 이어지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훼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오름의 정비는 탐방로 매트를 교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식생조사와 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흙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이제 깔고 그다음에 그걸 잘 다져야 됩니다.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매트를 깔고 식생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2017년 오름 보전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지만 훼손 행위를 막는 세부 규정은 없는 상황. 오름 5곳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휴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송악산과 백약이 오름 등 훼손이 심각한 2곳은 정상부 출입만 제한돼 훼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탐방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오름 탐방 예약제는 시스템 구축도 안 된 데다 탐방객 모니터링을 하는 오름은 2곳에 불과합니다. 오름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그쳐 실제 지정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자연공원법에서 얘기하는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탐방 활동도 보장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득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마을 발전 등과 연계하는 그러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학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제주의 오름. 더 이상 훼손을 막고 오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개선과 보완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우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불법 산지 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288건의 불법 행위로 제주도 내 산림 83헥타르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우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규모로 어기구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흐리고 제주시 오등동에 10mm, 그 밖의 지역은 1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토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오늘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6도에서 7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16도, 동부 15도, 남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 청년회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정부가 책임지고 군사재판 일괄 무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법부의 재심은 증거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70년 전의 증거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데다 정부가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박격포탄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의 한 목초지에서 중장비로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포탄이 걸려 불꽃이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으며 조사 결과 발견된 포탄은 미군의 60mm 박격포탄으로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서귀포시 표선면 임야 10만 1,500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하고 수목 300여 그루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 산림 훼손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개발 행위를 지속하려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제주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회기에 제주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이 청원한 학생 인권 조례를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고 제주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문을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부곡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속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제주 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2.4%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38만 명으로 2,000명 감소한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 증가한 13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